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번 주 엄청난 게 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 직전 영상을 통해서 단기 저점이 3월 말에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1차적인 매수는 이번 3월 말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주 다양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인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우리는 왜 지금 이번 주 공개될 다양한 지표 발표가 중요한지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대체 언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지, 언제부터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지 알아가시는 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 지표 발표, 업종별 종목 흐름을 총체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들도 보셔도 물론 좋겠지만 한 번에 정리된 영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나가는 게 좋을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틀마다 한 번씩 전해드리는 영상도 좋지만 이렇게 실시간 뉴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시간 뉴스도 따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리얼 미국 주식 속보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해당 속보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뉴스부터 시작해서 상단 고정된 메시지를 보시면 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도 하나 더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접속하셔서 뉴스와 함께 지표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수익 1%씩 더 난다 생각하시면서 응원의 댓글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궁금한 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총정리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만 이 화면만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거고요. 뒤에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급하실 때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영상 들어서 상세하게 시간 나실 때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임시예산안 통과 이후 증시는 방등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무난하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반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19일 일본 금리 결정일, 20일 미국의 금리 결정, 특히나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증시의 등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전망으로는 3월까지는 모두 뭐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금리 동결 전망이 많고요. 중요한 건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파월 의장이 앞으로 뭐 5월 달, 6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 다 괜찮고 고용 지표 괜찮고 물가 지표 괜찮아서 우리 금리 굳이 내릴 필요 없어요. 미국 경제는 탄탄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게 파월 의장인데 최근 들어서 꼭 실업률 지표라든가 아니면 소비 심리 지표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아마 요 타이밍이 아마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언급을 해주면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꼭 파월 의장의 발언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지표 발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수상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일본 투자를 더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워렌 버핏이 일본의 상사 회사들, 무역 거래하는 상사 회사들 있잖아요. 이 상사 회사들을 추가적으로 사들이는 모습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본에 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일단 3월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금리 동결은 되겠지만 3월이 지나서 또 일본도 4월, 5월, 6월 달 가면 금리 인상이 되나?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 설명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NK 트레이드 자금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미국은 결국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엔화는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계속 이 격차가 좁혀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뭐 물론 과거같이 폭락 이런 건 아닐 겁니다만은 더 많이 청산이 되는 매도 물량이 좀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증시는 안 떨어지는데 미국 증시만 떨어진 이유도 아마 이런 자금들이 청산이 됐기 때문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수상한 행동을 좀 하게 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당겨지고 있나? 요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주식은 팔고 자꾸 일본 주식을 사니까 미국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한 분위기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더 심상치 않은 신호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투자를 안 하는 좀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금융상품이 주식도 있지만 채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채권이 미국의 근간을 유지해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미주 그 관세 전쟁을 통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요. 그래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더라도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니까 미국 경제는 괜찮을 거야.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져도 미국 경제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미국의 달러 선호 현상 그리고 미국의 달러 선호 현상은 채권으로 이어지죠. 미국의 뭐 달러에 투자하고 싶으면 보통 채권을 사니까요. 그래서 채권 가격의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엔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확실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물론 이것만으로 미국 시장이 더 폭락 와요. 지금 힘들 거예요. 지금 또 추가 폭락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빼놓지 않고 관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앞서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4월 달, 5월 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하냐? 3월 20일에 모든 결과가 나오고 금리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오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은 1차 매수. 그때 뭐 발언이 나오고 나서 급락을 하든 급등을 시작하든 1차적인 매수는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 4월 달, 5월 달에 고용 지표, 트럼프의 무역 지금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이 옆에 국경에 옆에 있는 국가들도 다 건드렸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텐데 심한 변화, 예상보다 심한 변화가 나온다면 정말 위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 금은 사지만 달러는 팔고 있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좀 더 무서운 증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때 자리가 아마 정말 이제 최고의 저점 자리가 부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미국은 안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4월달, 5월달에 정말 굉장히 잘 집중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 매수, 2차 매수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1차 매수만 자리만 주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이번에 놓치지 말고 좋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편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오늘 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세한 이야기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전망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동결이 예상됩니다. 뭐 미국, 일본, 중국, 영국, 중국들도 현재 금리 결정일이 이번 주인데요.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미국 기준이에요. 이게 6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77%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측치라는 건 항상 어떤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또 변할 수 있겠지만 77%라는 수치가 작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 달에 기준금리가 뭐 5월 달에 내리든 뭐 6월 달에 내리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월 전까지는 지금 현재 금리가 한 차례는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적어도 한 차례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9월에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단 70%라는 관측 자체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6월 전까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파월 의장 연설에서 금리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힌트를 보통 어떻게 주냐면 어떤 지표를 자세하게 보고 있는지 언급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물가 지표인지 아니면은 이제 고용 지표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나오는 지표들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정도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이후로 이런 모든 지표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온 이후로 우리가 1차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이 좀 불안한 분위기가 생겼다라고 설명드렸죠.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을 자꾸 분할 매도하고 있는 워렌 버핏, 현금을 역대급 최고치를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의 5대 상사 지분을 갑자기 높였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쯔비시, 지금 이제 이토추, 미쯔이, 그리고 마루베니, 그리고 스미토모, 뭐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상사의 주식 보유 비율이 각 9%씩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5%씩 사들이기 시작해서 7%, 2020년도에는 5%, 뭐 23년에는 7% 높여놓고 최근에 지금 이제 거의 9% 이상으로 높이는 모습이 2025년도에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모습이죠. 버핏은 주주 서한에서 현금보다 주식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일본 상사 투자 확대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여기다가 5대 상사와 지분 보유 상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살 수도 있어 라는 것을 확인했죠. 미국 주식에서 그렇게 안 사던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 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워렌 버핏은 싼 주식, 저렴한 주식, 좋은 주식들 중에서 저렴한 가격이 나왔을 때만 주식을 많이 매수하잖아요. 저렴한 가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본의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일본의 엔화 강세에 베팅한다는 얘기고, 일본의 엔화 강세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베팅한다는 얘기라서 머지않아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는 판단했나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매도하고 일본은 매수를 지속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낙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상황일 때 워렌 버핏의 이름이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얼추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성이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도 물론 좋았는데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죠. 뭐 지금 주요 지표는 제가 이미 다 언급해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날짜로 지금 이제 공개 시장령의 금리 결정도 나오고 파월 의장 연설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수상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금 가격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근데 불안한 게 현재 딱 금 가격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시점이 이때가 3월 초예요. 3월 3일쯤인가? 요쯤이에요. 그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3월 최근입니다. 3월 중순, 초, 중반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넘어가는 시점인데 현재 딱 보시면 급락하는 타이밍 보시면 누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 가격이 상승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 가치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했어요. 달러를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세요?
이거 달러를 안 사는 거하고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요. 미국의 주식을 사려면 미국의 달러로 바꿔다가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이 미국의 달러가 좀 불안정한데 그래서 난 미국 투자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미국의 주식도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 이때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폭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태가 되면은 원래 금 가격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도 같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뭐 달러 가격 상승은 똑같으니까 같이 미국의 달러 가치하고 금리 같이 상승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금 가격만 상승하고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채권은 제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원래는 상승하면서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미국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불안정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워렌 버핏도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고 일본 주식 사고 있고요. 심지어는 채권도 지금 이제 사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애초에 달러 자체를 투자를 꺼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표가 얼마나 상승하냐 하락하느냐가 물론 더 중요하죠. 잠깐 올랐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해석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하냐면 파월 의장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설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금리 결정 분위기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할지 파월 의장, 연방준비위원회 우리 금리 결정하시는 요 분께서 지금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정말 이분이 경제가 아직은 괜찮아요 하면 뭐 괜찮을 가능성이 괜찮은 거고요. 그죠? 근데 좀 이거 좀 문제겠는데요? 금리 인하해야겠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미국 증시에도 한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의 하방 정도는 더 와야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좀 선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업종별 흐름 보시면 뭐 이미 뭐 요건 이게 12일이 아니죠. 14일 날짜로 정규 시장은 좀 다 같이 반등했고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 시장은 그렇게 뭐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특별한 변화 없으니까 요거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FMC 전까지는 아마 횡보시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당분간은 좀 마음 놓으시고 큰 등락폭이 나올 일은 크게 없으니까 뭐 개별적인 악재나 이슈 터지는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니까 횡보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임시예산안 통과 이후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아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 그죠? 이번 주에 일본 금리 결정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어서 이제 동결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인하고 3월 20일 모든 결과가 나오면 1차 매수하자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변화는 5월달, 6월달에 금리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5월달, 6월달 금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밑에 보이시는 4월달, 5월달 지표가 이상하게 나올 거라는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지표가 안 좋게 지표 발표가 되고 나서 그걸 가지고 파월 의장이 뭐 혹은 FMC 의원들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급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4월달, 5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표 발표와 함께 나오고 나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수상한 지표들이 하나씩 발견이 된다. 워렌 버핏도 미국 투자하는데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채권은 사주지 않는다.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 경제가 한번 휘청이는 타이밍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건 이거겠죠. 금리 인하를 만들면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안 좋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인 경제 시그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지금 이제 FOMC 파월 의장이 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도 유동성을 증가시킬 시그널이 있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엄청난 이 미국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다양한 시장의 채권들을 사들이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줬습니다. 근데 그건 보통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양적 긴축은 반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채권을 사들였던 걸 다시 시장에 계속 내놓는 겁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어요.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그널을 좀 가지고 있죠. 증가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긍정 좀 덜 줄어드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 신호 전에 양적 긴축 종료 선언 정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참고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매수 타이밍 3월 말쯤 1차 매수, 4월달, 5월달 고용지표, 물가지표 보면서 2차 매수 준비해야 된다. 실제 불안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하다. 이걸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 이런 보통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똑같은 내용 반복하는 거 아니냐. 뭐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안 바뀌는 게 좋은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 뷰가 동일한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최대한 시장에서 수상해 보이고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은 최대한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전체적인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께서 우리의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전략들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 전략대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제가 오늘 올려드리고 나서 아마 저는 영상을 목요일 날짜로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목요일 날짜로 나오는 FOMC 내용들, 요런 내용들. 근데 실시간으로 보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뉴스 속보가 있는 거예요. 영상이 너무 늦죠. 이제 다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그래서 실시간 뉴스 속보가 있는 거고요. 뉴스 속보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 속보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의 메인 페이지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텔레그램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고점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두 번, 세 번 돌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꼭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시청하시고 반복 시청하시면서 완벽하게 터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이 달아주시고 힘내서 또 다음 이야기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혼자선 힘들 수 있겠지만 함께하면 보다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힘들진 않겠지만 함께 힘든 이 일들 나눠서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다 놀 때 또 공부하려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항상 노력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